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신발. 그런데 갑자기 이 물건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신발이 없다면? 오늘따라 한껏 차려입은 민성씨, 중요한 약속이 있나봐요. 민성씨 멋있다. 발에도 신경 좀 쓸까? 발이요? 도대체 어떻길래? 아이고야, 멀끔한 민성씨와는 달리 발은 너무 까맣네요. 이때 민성씨가 뭔가 뒤적이는데? 비닐봉지? 이걸 어디다 쓰려는 거죠? 집어든 까만 비닐봉지로 발을 감싸는데 아유, 꽤나 익숙해 보이는 손길. 아하, 신발이 없으니 대신 비닐봉지로 발을 보호하려는 거군요. 그런데 민성씨, 이렇게 빼입고 어디 가세요? 다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발은 소중하니까요. 진주씨 만났네요. 그런데 먼 길 오느라 발걸이 말이 아니네. 두 사람 무슨 일로 만난 걸까요? 자기야, 나 너무 떨려. 괜찮아. 우리 아빠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떨지 마. 우리 결혼 승낙 받을 수 있겠지? 당연하지. 오빠 먼저 들어가 있어. 나는 아빠 오면 모시고 들어가. 그래, 알았어. 결혼 승낙을 받는 자리였군요. 꽤나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어째 발걸음이 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진주씨 아버지가 도착했네요. 아버님, 어떤 사위감 찾으세요? 얘기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저 발 건강하고 발 깨끗한 그런 사람이면 뒤야. 알았지? 아빠도 일단 보면 좋아할 거야. 그래? 발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모양이에요. 식당에 들어선 다정한 부녀. 일단 외부 먼지가 가득한 비닐부터 벗어버리네요.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순간. 자기야, 인사해. 우리 아빠야. 안녕하십니까, 박민성입니다. 자네가 민성인가? 예. 그런데 뭘 받길래 이렇게 건짠하는 걸까요? 앉게, 앉아. 아무래도 아버님 표정이 영 걸리는데요. 드디어 중요한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민성씨, 떨지 말고 잘 말씀드려요. 파이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랑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딸을 자네랑 결혼시킬 수 없네. 아빠! 아버님! 자네 발만 봐도 다 알아. 그렇게 게으르고 자기 관리 못해서 야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민성씨,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민성씨, 괜찮아요? 결혼 승낙을 받기는커녕 발 때문에 도리어 단단히 밉보이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성씨, 괜찮아요? 먹고 사느라 발이 까만 걸 어떡하라고. 아유, 민성씨 기운내요. 미처 관리 못한 발이 사랑의 장애물이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유, 보는 내가 속상하다, 속상해. 아빠! 괜찮아? 안 괜찮아. 진짜 왜 그래? 기다려봐, 내가 약이라도 사올게. 아니, 이 넓은 세상에 저를 보호해줄 물건 없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꼭 신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 신발이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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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안녕하세요, 띵비의 조은영입니다. 우리가 달리거나 걸을 때 꼭 필요한 게 신발이잖아요. 이 안에 이번 아이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깔창인데요. 지금부터 이 깔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이렇게 3개의 깔창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깔창입니다. 이걸 신발에 넣어두게 되면 발을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발의 밑바닥이랑 신발 바닥이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발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깔창 기능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키높이 깔창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공기 쿠션 깔창입니다. 1945년도에 한 젊은 의사가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신발이 첫 발명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2개의 깔창과 다르게 3번째 깔창은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IoT,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의 일종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깔창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깔창을 신고 걷거나 뛰게 되면요. 연동된 앱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행 거리, 속도 등 보행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미리 걷고 뛰고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측정값을 보시죠. 짜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니 그냥 깔창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행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바로 2개의 센서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속도 센서라고 해요. 우리가 뛸 때는 걸을 때보다 가속도가 훨씬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측정을 해서 걷는지 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압력 감지 센서입니다. 이 스마트 깔창 안에는 센서가 들어있는데 전기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신발을 신고 깔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전류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게 되는데 언제 보아도 분주한 도심의 풍경 속 바쁘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시간에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죠. 하찮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물 중 하나. 내가 누구냐고요? 하루하루 당신의 시간을 함께 걷는 나는 신발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길도 차가운 눈밭도 거친 가시밭길과 자갈길도 내가 있어 문제없이 걸을 수 있었죠. 한편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일들로 그 시간을 채워왔는지 내 몸에 새겨진 주름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한 사람이 살면서 겪는 역경도 환희도 모두 내 몸에 기록된다고나 할까요? 때로 나는 한 사람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던 재료 중 하나는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가죽 바닥에 원형 돌기인 징을 촘촘히 박아 만든 징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요즘은 기계의 힘을 빌려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장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잇는 장인들이 있죠. 오래된 듯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오는 공간. 장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든 과정을 오로지 2손으로 두드리고 깎아내고 다듬어 신발을 만드는 이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신발 만드는 일에 쏟아왔습니다. 43년 됐어요. 주로 등산화, 수제 등산화를 했어요. 신사와도 이제 가끔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뭐 이제 불편하신 분들 주로. 작업장 한쪽 진열장엔 날렵하게 잘 빠진 신사화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장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죠. 등산화는 돌길이나 흙길, 진흙길에서도 끄떡없어야 하는 만큼 튼튼해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제법 까다롭죠. 사람마다 다 다른 발 모양. 그래서 장인은 이 방법을 고집합니다. 스티로폼에 발을 꾹 눌러 발바닥 모양을 본뜬 다음 석고본을 뜨는데요. 깔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재료가 조금 특별합니다. 천연 콜크예요. 콜크 가루. 쿠션 강도도 제일
좋은 강도고요. 그다음에 땀 흡수를 많이 해요. 발 건강에 굉장히 좋죠.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한편 새로운 소재는 받아들여 발에 더 편하고 좋은 신발을 만들어내죠. 다음 단계는 방수 처리가 된 소가죽에 도면을 그리는 작업인데 신발의 각 부분을 자른 다음 이어 붙입니다. 발 모양의 목형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못을 박고 망치질을 하고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까지 해야 비로소 등산화 한 켤레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신발, 장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인생이죠. 제가 만들어 드린 신발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행도 하시고 불편하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좀 편안한 걸음 걷고 이렇게 하시게 제 임무고 보람이죠. 한눈에 봐도 이곳이 나 신발을 위한 거리라는 게 느껴지나요? 이름하여 신발거리. 여긴 어떤 곳일까요? 성동구는 수제화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성수 수제화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제화 장인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기본 경력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시고요. 최근에는 젊은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수연 씨도 이곳 신발거리의 젊은 수제화 장인 중 한 명이죠.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패턴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신발 디자인에 제일 기초되는 작업이고요. 일단 여기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갈지 그림을 그리고 이걸 재단을 해서 그걸 가죽 재단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수제화는 예쁘지 않다는 편견에 도전한 그녀. 그래서일까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신발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대중 라스트라면 이건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한 라스트를 사용해서 제작된 신발인데요. 홀을 보시면은 다각형으로 이렇게 각진 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라스트를 제작할 때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이제 앵글마다 각이 잘 살 수 있도록 못을 일일이 다 박아가지고 라스트를 제작을 하거든요. 제 발에 꼭 맞아 편안하면서도 개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그녀. 그 신발이 곧 그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그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제 분신이고 제 얼굴이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물, 신발. 오늘도 나는 묵묵히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TV를 시청하는 병욱 씨. 아우 진짜 뭐라는 거야? 아니 말이 너무 빠르잖아. 아 참. 잠깐만. 그런데 중얼거리다 못해 무언가 쓰기까지? 대체 뭘 하는 거죠? 아, 혹시 TV에 스피커가 없는 건가요? 아하,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상황.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몰라 안 볼래. 진짜 머리 아파. 소양사타가 스트레스 먼저 쌓이겠네. 자, 힐링도 할 겸 우리 이쁜 진주나 만나볼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연인 진주 씨를 만나려는 병욱 씨. 사랑 가득 담긴 문자를 보내보는데요. 하지만 애타게 기다려봐도 진주 씨는 감감무소식. 병욱 씨, 그냥 먼저 연락하는 게 낫겠어요? 전화해봐요, 얼른 전화. 걔 연락이 없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스피커가 없는 세상, 전화 통화는 역시 영상 통화죠. 자기야. 밥 먹었어? 데이트하자. 그런데 데이트하자, 데이트. 자기야. 영상 통화 또한 소리가 안 들리긴 마찬가지. 영 못 알아듣는 눈치인데요. 데이트. 이들은 소통 불가, 뭔가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 진주 씨 역시 속이 터질 지경. 아니 어디 나 지금 밖에 있어 밖에. 아우 답답해. 병욱 씨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얼른요. 갑자기 또 어디가? 아니. 아우 답답해. 병욱 씨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아하 애정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손글씨. 아이고 세상 로맨틱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매번 준비할 수도 없고 스피커가 없으니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요. 오케이. 이따 봐. 자 어렵사리 만난 두 사람 과연 데이트는 무사할까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또 육아장이 예민하게 굴잖아. 짜증나. 아이고 그랬어요. 어? 기분 좀 풀어. 오빠가 뭐 해줄까? 나는 자기 음악 듣고 싶어. 음악 그럴 줄 알고 오빠가 음악 주겠다. 기다려봐. 마음껏 음악을 틀 수 있는 지금과는 너무 다른 스피커 없는 세상. 이럴 땐 역시 라이브. 무슨 노래 듣고 싶어? 난 다 좋아. 다 좋아. 아 사랑이 담긴 손글씨에 이어 이번엔 세레나데. 노래 실력 좀 엿볼까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스피커 없는 세상은 어쩐지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네요. 만약 세상에 스피커가 없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낼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띵비의 조은영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 들리시나요? 안 들리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신기하죠? 일반적인 스피커랑은 조금 다른 초지향성 스피커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초지향성 스피커를 포함해서 스피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스피커의 경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지향성 스피커는 특정 영역, 특정 방향, 그리고 특정 사람에게만 소리를 집중시켜 줄 수 있는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의 핵심 기술은 바로 초음파인데요. 원래 소리는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일직선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소리가 퍼지는 반경은 좁아지지만 멀리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음을 이 초음파에 실어서 쏴주는 거죠. 그러면 레이저처럼 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특정 영역 안에서만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스피커의 경우에는 내부 진동판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소리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보통 스피커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블루투스나 여러 가지 기능이 접목이 되면서 진화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스피커의 인공지능 또 블루투스 여러 가지 기능이 접목이 되면서 점점 더 진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는 개인 휴대용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전시장, 박물관, 공항 등에서 안내 방송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정 범위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거든요. 물론 초지향성 스피커는 음질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향 인도 장비나 아니면 난청 환자들을 위해서 청각 보조 장비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친구 같은 라디오와
아날로그 감성을 물씬 풍기는 턴테이블은 나와 오랫동안 짝을 이뤄온 사물입니다. 나는 넓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하죠. 이런 내가 누구냐고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사물. 나는 스피커입니다. 음악에 흠뻑 젖은 이 공간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우리 스피커가 빠질 수 없죠. 거대한 몸체를 가진 이 어르신의 나이는 대략 80세.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피커로 현재 전 세계에 몇 대 남아있지 않은 귀하신 몸인데요. 유성영화 시대의 극장용으로 개발돼 지금까지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웅장한 크기도 크기지만 스피커의 몸체에서 흘러나오는 남다른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더 쫑긋 세우게 된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나오는 스피커는 디지털식으로 음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인공적인 소리를 내는 거에 반면에서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웨스턴 일렉트로닉사의 스피커는 조금 더 철의 휘어짐이나 나무의 울림 등을 통해서 소리를 자연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스피커입니다. 다양한 스피커들이 눈에 띄는 이곳에서 나 스피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나는 전기로 된 신호를 음성 신호, 즉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확성기라고도 하며 이어폰도 그중 하나죠. 그렇다면 내 몸체에서 소리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마이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받아들인 뒤 앰프가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고 증폭된 전기 신호를 내 몸체에서 다시 소리 에너지로 바꾸면 비로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진동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동판은 우리가 전기 신호를 받고 나서 그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이스 코일과 자석이 맞물려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서 진동판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국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 그 성능에 따라 나는 고가의 물품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죠. 명품 몸체에서 나는 좋은 소리 들어보실래요? 생생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재생하는 사물. 스피커를 고를 때도 기준이란 게 있죠. 좋은 스피커는 사용자의 환경, 그리고 편의성, 그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가의 스피커, 출력이 세고 웅장하고 그런 스피커보다는 사용자의 그 취향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고르는 것이 제일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디오 마니아 정기범 씨에게도 나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음악이든 소리든 듣기 위해서 처음 소스부에서 전달된 신호가 최종적으로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진동 에너지로 사람의 귀에 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마니아답게 다양한 스피커를 소장하고 있는 정기범 씨. 앙증맞은 크기의 북쉘프형 스피커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톨보이형 스피커, 저음 재생 전용인 서브우퍼 스피커와 홈시어터 시스템에 적합한 센터 스피커까지. 이 공간 안에서라면 다채로운 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기하고 오묘한 스피커의 세계. 이 세계에 빠지는 순간 당신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직접 공연장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주는 기기 스피커. 내가 있어 당신의 일상이 한 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노래 아주 굉장히 잘해.
외치고. 내 들어 연기 들어가도 절대 아니야.